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7일 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여건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정치권이 돌아가는 전국 자체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갑자기 그 사건 조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조국을 조국은 지금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 2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고 곧 구속되죠. 이재명은 대북 송금 가지고 지금 그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다시 체포 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1심 재판도 3개나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를 했다고 이 수사받은 사건들 그리고 재판까지 지금 받았고 조국 같은 경우는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조국 수사들 지금 뭐 처음에 웅동학원, 사모펀드 여기서부터 막 시작돼서 자녀 입시, 유재석, 감찰 무마 쭉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조작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된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여기도 조국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임종석까지도 다 앞으로 수사 대상이죠. 이미 황운하, 조국당에 간 황운하를 비롯해서 이 많은 그 문재인 때 사람들이 유죄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인데 이것도 조작됐다. 사건을 조작한 거다. 또 이재명이 지금 구속 위기에 몰려있는 쌍방울 사건, 쌍방울 뇌물, 뭐 대북 송금 이런 것도 조작됐다. 자, 이것뿐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그래서 검사가 이화영을 해요를 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이 조국은 당선된 다음날, 당선된 당일이죠. 11일, 4월 11일 대검에 가서 검찰청 해체하라. 본인 수사 대상인데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술판에 대해서는 한 2차례 경고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신속하게 이달 내에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 특수통 검사들을 3명을 그 수사팀에 투입을 시키고 전담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속대련이냐.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들을 지금 뭐 법리대로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기에 대해서도 그 비슷하게 이렇게 뭐 통장을 맡기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 전부 다 기소되지 않고 단 한 사람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죠. 뭐 80명인가. 그리고 이 파우치, 이 디올 파우치도 그것이 김영란법에는 저축되지 않는다. 법리상 그렇게 돼 있고 오히려 그것을 몰카 촬영을 한 그 자칭 목사 최재영 씨가 법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빨리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게 과연 약속대련인가 아니면은 검찰총장의 또 다른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하극상인가 아니면은 성동격세인가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치기 위한 그런 작업인가 조금 그 여러 가지 이 해석이 엇갈려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을 해체를 하라. 그리고 검찰이 했던 수사를 전부 다 조작됐다. 이렇게 하는데도 검찰총장이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이 수사의 칼날을 휘둘려야 되는데, 물론 아침에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이 임기 내에 지금 9월 달에 퇴임을 하죠. 그 임기 내에 이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수사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김건희 수사를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파우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1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을 할 것이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미 앞서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기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검사 3명, 전담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겨냥을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이 검찰 전체의 수사, 민주당 주변, 좌파 주변에 대한 수사를 전부 다 조작된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하자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통째로 지금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수사, 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예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어 버리려는 듯한 그런 태세로 밀려오는데,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심의 카드라고 봅니다. 민정수석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지금 드디어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수사 다시 압박을 한 날이죠. 오늘 압박을 한 날이고, 오늘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조국 수사, 울산시장 뭐 쌍방울 수사 이거 전부 다 조작 사건이다. 넌 특검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날 같은 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정식으로 임명을 하고 직접 기자실에 내려가서 저번에 비서실장, 전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초로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처럼 직접 기자실에 내려가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기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발탁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설명한 내용, 그리고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했던 역할, 이런 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실상 검찰을 좀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파상 공세를 당하면서도 아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건희 수사에 돌입을 하고, 또 이런 그 이재명에 대한 수사, 좀 말로는 뭐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영장 청구 해야 될 시점에 청구하지 못하고, 또 법인카드 수사 많이 있죠. 이재명에 대한 그런 수사들도 별로 진전이 없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카드를 지금 띄웠다. 검찰 통제를 위한 목적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 임명 사실을 밝히고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의 질문을 한 2개 받았는데,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취임 후에 언론 사설이나 주변에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그 경우가 잦다고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DJ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래도 복원이 좋겠다 생각해서 복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심 청취의 기능. 자, 이 민심 청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민심이 아주 큽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문재인까지 이 반칙과 특권을 일삼던 그쪽을 좀 단죄를 하라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그 민심도 아주 크죠. 그걸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서 기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도 있죠. 그것이 민심 청취라는 것이 야당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민심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 민심, 우파 시민의 민심도 좀 청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뜻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그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민정수석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 게 임명을 한 것이 이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특검, 이거 방어를 위한 것 아닌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내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할 일이지,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으면 제가 풀 일이지,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 말했고, 김재원 민정수석도 앞으로 이 민정수석 비서관실 운영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기존에 용산에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있죠. 그걸 이제 통합을 하고 하나 더 비서관실을 설치를 하는데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비서관. 자, 민정비서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떤 민심 탐방 뭐 이런 거지만은 실제로는 민정비서관이 사실상 그 국가기강을 이렇게 바로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죠. 뭐 당장 문재인 정부 때 보더라도 조국 민정수석 때 그 밑에 있던 백운우 거의 뭐 실권을 가지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하명 수사도 하고, 그리고 이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 그쪽에 이 뭐 고베 그 일본에 무슨 뭐 자리를 제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민정비서관실에서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 그래서 지금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고 민정비서관의 순기능을 살려서 정말 그 사정기관들에 대한 부분적인 이 견제 그리고 통제 필요하죠. 전체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이 오늘 첫 출범을 했다. 여기에 저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정수석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 검찰권, 그리고 사법권, 법원이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조국 같은 경우에 이 2심에서 법정 구속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통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좀 부활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다시 또 아침에 출근길에 한마디 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쌍방울 이런 것을 전부 다 사건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치적인 반전을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띄운 점,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